검찰청 폐지로 모든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수사 기소권이 완전 분리되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 임지봉 교수와 차진학 교수 간의 치열한 논쟁 한번 들어보시죠. 중수청, 공소청 이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수사 지연이나 서민들이 저는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그다음에 검찰이 2차 수사 과정에 뭐가 잘못됐다. 뭐 이러면서 서로 핑퐁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게 수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기소 결정의 잘못인지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수사를 할 수 있고 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 저러한 행안부 장관님의 그 설명은 수사의 실무를 전혀 모르시는 설명이 아닌가 싶고 동의하는 그 형사 변호사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도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1차 검수완박, 2차 검수완박을 통해 가지고 검사가 직접 수사권이 없는 특히 그 경제사범들에 대해서 횡령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범죄들은요 일반 서민들이 아주 폭넓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리가 복잡하고 사기나 횡령 범죄는 굉장히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 노하우 가 축적되지 않고 그리고 법적인 어떤 전문성이 좀 부족한 담당자가 이 사건은 수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 사건이 종결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보안 수사 요구권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요. 수사 지연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되고 수사권이 없고 보안 수사권조차 없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중수청이나 뭐 경찰청이나 국수본이나 이런 데서 수사해갖고 이첩을 하지 않습니까? 기소 의견으로. 그러면 이런 사건에서 기소를 무조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된 수사, 부실 수사 그럴 때 무조건 기소만 해야 된다고 하면은요 애시당초 수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기소를 하게 됐을 경우에 네. 그래서 무죄가 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누구의 책임인가요? 수사기관 경찰의 책임입니까? 아니면은 공소 유지 활동을 잘못한 검사의 책임입니까? 이거 자체를 규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옛날처럼 수사와 기소를 다 했을 때에는 책임지고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다 최종적으로 그 검사가 책임을 집니다. 물론 제가 직접 수사권을 검사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 본다 그러면 윤유중 장관님의 저 설명은 오히려 반대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이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수사 결과나 기록들은 다 문서로 남지 않습니까? 송치를 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게 수사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위법한 수사라든지 혹은 인권 침해적인 수사가 있었다 그러면 잡아내는 거죠. 보안 수사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에 문제점이 더 잘 드러나는 거죠. 때문에 저는 수사와 기소 분리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큰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금 이 방향을 잡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나요? 모든 공무원 집단 중에서도 가장 불신이 크다는 것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검찰 자신도 인정할 거예요.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는 일종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게 실패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일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줬어요. 두 가지 분야에서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걸 시행령으로 또 확대해버립니다. 그래서 완박이 아니라 원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걸 법적인 뒷받침해서 완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임지봉 교수님의 결론에는 동의하는데 그 논거나 이후에는 정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변호인으로서 혹은 형사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변호사 활동을 해본 사람도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그 검찰개혁이 계약이다. 왜 그러냐면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건들 그리고 고위직의 부패 범죄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경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우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형 부패 범죄나 혹은 서민들이 피해자인 횡령이나 사기 범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대리인으로서 변호사가 이제 고소장을 가지고 가잖아요. 혹은 고발을 하러 가면은 지금은 접수도 안 해준다고 해요. 초기에는 접수를 받고 그냥 홀딩하고 그 수사가 그냥 정지돼 있는 겁니다.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심지어는 초기에는 피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한테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오면은 수사를 해주겠다 그런데요. 그리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에 장애인이나 아동학대의 피해자라든지 시설에 수용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잘 알 수가 없고 이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고 검사는 기소권을 담당하면서 검사에게 반드시 경찰의 수사에 대한 보안 수사 요구권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검사에게 경찰의 수사에 대한 보안 수사권을 주면 이번에 개혁도 실패한다. 왜냐하면 검사가 보안 수사권을 가진다는 것은 공소청 내에 검사가 다시 보안 수사라는 이름으로 수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검사가 여전히 수사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보안 수사권을 점점 확대하고 또 남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박탈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경찰의 수사권도 남용될 수 있어요. 검사에게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는 건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줘야 경찰에 의한 수사권 남용을 검찰이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줬더니 뭐 수사가 뭐 한없이 지체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보안 수사 요구권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보안 수사 요구가 있으면 즉시 보안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세밀하게 그러한 제도적 정치들을 다듬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안 수사 예, 예. 요구권에 대해서 구속력을 인정 안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로 핵심을 흐리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도 보안 수사 요구권의 구속력을 두는 방향도 교수님 한번 검토해보자는 것이죠. 교수님 말씀하실 때 말을 안 네네네, 끊었습니다. 말씀하시죠. 제 말 기회를 아니 말하는데 근데 말을 굉장히 길게 하시잖아요. 짧게 말씀하시죠. 교수님이 더 네. 길게 하셨습니다. 네, 하시죠. 보안 수사 요구권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핑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마치 상권 분리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설명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의 선진국들 중에서요. 이 수사와 기소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국가는 4인 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나라로 영국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국도 최근에 왕실의 그 기소청을 설립해가지고 국가소추주의를 도입을 했고요. 예, SFO라고 해서 중대비리수사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수사만 하게 했다가 수사라고 하는 것은 기소와 공소유지 활동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공소유지 활동을 하는 사람도요. 수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는 걸 잘 모르면 공소유지 활동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SFO라고 하는 Serious Fraud Office라고 하는 이 기관에도 검사를 파견해서 기소권을 줬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융합해가지고 지능적인 중대 비리 범죄에 대해서 경제 범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공소유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마치 수사와 기소가 권력 분립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